자, 정경심, 조국 이 두 분의 재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봐요. 14페이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정변이 필요했어요. 정경심, 조국이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한다. 뭐 이런 어제 그 단신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정경심, 조국이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한다. 설명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게 그 범죄의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이제 인멸을 하잖아요. 인멸을 하는데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대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어권에 그렇죠. 포함되는 예, 거잖아요. 자기 방어권에 포함되면 그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범죄 자기 증거를 은닉을 하되 증거를 은닉을 하는데 근데 자기 범죄의 증거라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그게 교사거든 시켜가지고 너 저기 가서 내 거 컴퓨터 좀 지워 하는 방식의 증거 은닉은 그거는 방어권을 벗어나는 행위다 해서 증거 인멸 교사도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부를 온갖 제목 건 것 중에 제일 그렇죠. 비열했던 게 그 방식이야. 예, 그렇죠. 근데 증거 인멸 근데 얘네들 주장 그거잖아요. 얘네들 주장은 정경심 교수님이 조국 장관님한테 증거 좀 인멸해줘 혹은 증거 위조해줘 지금 위조인 것 같은데 증거 위조해줘라고 지시를 해서 된 거라면 이거는 증거 인멸 교사가 되는데 너네들 주장처럼 실제로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이 공동정범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둘이서 짜서 어떤 범죄를 둘이서 짜서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도 하는 그런 공동 정범 수준이면 조국 교수님을 시켜서 증거를 은닉한 게 아니고 위조한 게 아니고 조국 교수님 자기 범죄잖아. 자기 범죄를 위조한 건데 그걸 어떻게 증거 인멸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면 처벌이 안 되고 교사면 처벌이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한테 물어본 거지. 그렇죠. 니들이 지금 갖고 온 건 죄목이 처벌하기 힘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지. 검찰이 마구잡이로 막 기소하다 보니까 법리상으로 말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딱 들여다보니까 이 새끼들 진짜 법률 기소자 맞아 할 정도의 이상한 기소가 많았다는 반증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게 앞뒤 주장들이 바뀌고 하면 그러니까 판사가 성명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성명권을 행사하는데 지금 이제 주장과 자기게 검찰 측의 사실 주장과 기소 내용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공범 단계에서 증거를 은닉했으면 야 이게 왜 죄가 돼? 지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그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재판에서 판사가 이제 검찰을 좀 약간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당신네들은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투자냐 대여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 계속 투자를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중심을 익성으로 보면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익성이라고 하는 걸 주체로 보면 다 해결이 되는데 검찰은 나는 익성 몰라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 왜냐? 예초에 정경심과 조범동 또는 조국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주체가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생각했거나 또는 그걸로 뇌물을 받았다고 이 논리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투자다 대여다 이 논란 갖고 법원은 안 중요하다는데 검찰만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개념은 손실을 감수한다는 거잖아요. 그 대여라는 개념은 손실을 없는 개념인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걸 할까라는 대해서는요, 그렇게 무리하게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은 좀 느낌 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얻은 거에서 한다면, 그 대부분 소규모로 요즘에는 투자를 할 때는 다들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들 뭉뚱그려 투자지만 나중에 원금을 받고 싶어 하는 거에 대여로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투자 대여가 나름 중요한 요소긴 해요. 나름 중요한 요소긴 한데 이제 그 검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건 어디까지 제 뇌피셜인데 판사 입장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판사는 이미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인지 대여인지 그치, 판단, 그치. 판단이 섰다는 거고 이게 왜 판단 면에서 나름 중요하냐면 얘네들 말로는 정경심 교수님이 받아간 돈이 횡령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빌려주고 대여금에서 이자를 받은 건데 근데 투자가 되면 이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자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의 일부만 받을 수 있을 뿐인데 돈이 나간 거다. 이거는 횡령이니까 나간 거다. 수익이 없는데 돈 어떻게 투자가 돈을 받냐. 그리고 투자가 되면 어느 정도 어떤 그 단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대여라면 내 돈 내놔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투자라면 지시를 하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돈을 써라 막 이런 지시관계 같은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시관계 있었냐 없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가 끝나버리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사무소 위조는 솔직한 말로 이걸 더 재판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미 그 뭐 판단 끝난 것 같고 지금 이 투자마저 없어져 버리면 지금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혐의 자체가 투자라는 전제 하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지. 그렇죠. 예. 자본시장법 뭐 위반 뭐 이딴 거 네, 너무 거창한데 그래서 지금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에서부터 매달 받았던 총 금액이 한 8,500쯤 되는데 이걸 횡령했다고 보고 횡령이라고 짜맞추게 하는 거야. 그렇죠. 간단히만 하면 네. 횡령이라고는 표적을 만들어 놓고 계속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횡령 범죄 이렇게 그리고 조범동과 정경심은 공범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걸 놓칠 수가 없는 거고 요게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고. 그냥. 근데 익성 중심으로 보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익성 중심으로 보면 정경심은 피해자에 가깝고 조범동과 정경심을 공범으로 보면 이거는 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참 역같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되게 잘 배웠다는 놈들이 뭔가 짜 맞춰가지고 이게 그나마 법정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면.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요. 검찰이 기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없어도 자기네들 기소하면 끝이고, 증거가 있어도 자기네들 기소 안 하면 끝이고, 이런 기소 편의주의가 있는 이상 없어지기 힘든 거고, 정말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국 교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중입니다. 자, 어쨌건 조국 장관한테 관련해서는 이제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대체 저걸로 재판을 받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용어가 좀 어마어마해서 그래요. 사문서 위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승차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나? 회수권? 회수권 이전에는 토큰이 있었지. 근데 회수권을 이렇게 빨간 볼펜, 파란 볼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 그러면 안내양이 그걸 받기도 하고 안내양 사라진 시절에는 집어넣고 왔단 말이에요. 다 사문서 위조예요. 그거는 사문서 위조보다 훨씬 센 유가증권. 그러네. 네. 그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단어가 세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경심 사건은 그게 일어났다는 증거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표창장을 위조한 것 자체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버리고 있는 것이 일종의 프레임인 거예요.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니까? 검찰의 뇌피셜일 뿐이야. HWP에다가 뭘 오류 붙이고 말고 해가지고 금박까지 붙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이 뇌피셜이 말이 안 돼. 그게 안 먹히니까 나중에 사문서 위조 사모펀드로 건너갔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지금 뭐 감찰 발언 어쩌고저쩌고 유죄수 관련해서 뭐 직권 남용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국 장관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들어와 있다면 1번 쳐봐요. 자세히 들어보면 조국 장관의 가족은 아까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나경원과 조국으로 프레임화 시키는 게 웃긴 거예요. 나경원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가지고 실제로 그 이득을 번 자들이에요. 근데 이쪽에 조국이 있으니까 저쪽에 나경원이 있다는 프레임이 잘못된 거라고. 조국 장관의 가족 보면 정말 인생 깨끗하게 살았다고 보여. 다만 언론들이 지금 조국 장관 반대하는 세력한테 심어놓은 세뇌로 조국은 나쁜 놈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우기니 법정에서 나오는 거 한번 따져봅시다. 법정에서 나오는 게 없다고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인간의 삶이 연속적이고 계속되는 건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잘게 자른 다음에 그 자른 것 중에 문제가 되는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부도덕하다, 나쁘다 프레임을 씌우고 불법이다라고 한 다음에 기소하고 운 좋으면
유죄 판단돼서 한명숙 총리처럼 돼버리는 거고 아니어도 이미 언론에서 싸움 다 했고 피해자는 이미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렸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고 이것의 실체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인생이 바탕나는 지경에 이릅니다.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중에 한 분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서 6개월간 있어.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국 장관 보도하는 데 있어 갖고 계속 조국 장관 법원에 출석하면은 이상한 시민단체라고 왔고 조국 장관 욕하죠. 막 XX 막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사회에 본인이 공헌한 것에 대한 칭찬을 못 받을지언정 검찰이 이런 범죄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끝없이 법원에 나가야 하고 아픈 부인은 감옥에 수개월간 갇혀 있어야 하고 남편이 재판받고 갔다 오면 부인이 갔다 와야 되고 관련해서 조국 장관 동생 구속되고 조카 구속되고 이 온갖 과정들을 거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범죄에 연루돼 갖고 검찰 출석 왔다 갔다 해. 어떤 데는 구속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또 뭐 가석방 돼 가지고 다시 재판 받으러 다니다가 또 구속돼. 이 과정 겪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마음 아팠던 게 정경심 교수가 그 재판에 출두할 때 왼쪽 눈이 안 좋아하시고 안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좀 사람 같지도 않은 애들이 보니까 보수 유튜버 같은데요. 똑같이 안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비아냥거린 거잖아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재판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죠. 작년에 한 8월달 즈음부터 그 우리가 느꼈던 막 멘탈 나가버리는 어떤 상황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